2025년 봄 아침 서울 어느 동네 한 남자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이는 61살. 그의 손에는 작은 이력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작년 말 그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송별 케이크와 화환, 동료들의 박수 속에 회사 문을 나섰죠. 그 순간은 참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달은 오래 못 잔 잠을 실컷 자고 이것저것 집안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달엔 동창들을 만나고 골프도 쳤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막막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그는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직 무언가를 줄 수 있는데 이 남자의 이름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954만 명의 물결. 숫자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954만 명.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이들이 지금 60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년 약 100만 명씩 앞으로 10년에 걸쳐 은퇴 연령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은퇴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은 이 세대의 대규모 이탈이 연간 경제 성장률을 0.38%포인트나 끌어내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매우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이비붐 세대는 참 독특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아들, 딸들, 즉 베이비붐 세대는 고도성장의 파도를 온몸으로 타고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서 출발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현장에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장에서 일했고 수출 서류를 들고 세계를 뛰어다녔으며 밤새 사무실 불을 켜놓고 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자녀의 첫걸음마, 부모님의 임종, 자신의 건강,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에게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낀 세대의 무게. 그들에게는 마처 세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치고 처음부터 다시라는 뜻이 아니라 마부작침처럼 끝까지 버티고 버텼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위로는 노부모를, 아래로는 성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한 이중부담의 세대입니다. 한쪽에서는 늙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취업 못한 아들, 딸의 생활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중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69.4%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욕심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 은퇴 연령은 73세로 OECD 평균보다 무려 10년이나 더 깁니다. 65세에 법적으로 은퇴해도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60세에 은퇴해도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이 20년, 30년입니다. 그 긴 시간을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어느 퇴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퇴직하고 나니 제가 사회에서 지워진 것 같았어요. 이력서를 쓰려고 앉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나를 받아주기나 할까 싶어서요. 이것이 수십만 명의 현실입니다. 일한다는 것의 의미. 자, 잠깐 멈춰서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 할까요? 돈 때문만일까요? 물론 경제적 이유가 크긴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0만 원대, 많아야 100만 원 초반입니다. 서울에서 한 달 생활하기도 벅찬 금액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일을 통해 자신이 사회의 일원임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갈 곳이 있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이 모든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소속감과 목적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은퇴 후 우울증을 겪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정의해온 역할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오는 당연한 심리적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무 일자리나가 아닙니다. 30년, 40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입니다. 학원 강사 출신은 교육 분야에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장 기술자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현장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는 소상공인들의 세무 상담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경력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집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아까 그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이력서 봉투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사실 그가 일자리를 찾는 방법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아는 사람 소개로 혹은 신문구인 광고로 일을 찾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여기, 즉 시니어로 www senior로 KR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 운영하는 이 포털에는 전국의 수행기관들이 올린 시니어 일자리 공고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위치 기반으로 자신의 동네 근처 일자리를 지도로 찾을 수 있고 교육이나 복지 같은 전문 분야도 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워크넷,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각 지자체의 고령자 취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몰랐던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 제도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들의 사례가 꽤 많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1964년생 원덕환 씨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는 30년 넘게 수학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학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 사업 폐업이라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일자리 재단의 시니어 인턴 사업에 지원했고 회사에서 2달간 수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30년 교육 경력이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재취업에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잠깐 시선을 넓혀볼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노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하고 싶어 하는 수십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 농촌, 지방사회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7명이 지방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면 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희망 월급은 227만 원,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단순히 노인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지역, 사회 활성화라는 큰 그림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의 소멸입니다. 30년, 40년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기계가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들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은퇴한 전문가들이 후배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시니어의 지혜, 새로운 이름.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인 문제, 고령화 문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문제라는 단어 속에는 부담, 짐,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어떨까요? 시니어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자원이다. 이렇게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들이 이미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이코노미 혹은 실버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분야입니다.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 즉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건강관리, 취미교육, 여행, 상담, 멘토링. 이 분야들에서 시니어들은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직한 의사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무료 건강 상담을 하고 은퇴한 건축가가 지역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40년 경력의 요리사가 요리 교실을 열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경제학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 시니어들 사이에서 1인 기업,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입니다. 30대, 40대가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처럼 60대가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독과 연대 사이에서. 그러나 모든 것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은 시니어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고독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고요함은 축복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눌 상대가 없다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큰 고통입니다. 실제로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에 버금가는 건강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터에 나간다는 것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실수했을 때 부드럽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점심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들이 쌓여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최근 많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소모임, 스터디 그룹, 봉사활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지지하는 공간들입니다. 어느 시니어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면 나이를 잊어요. 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있어서 버팁니다. 연대, 그것이 고독의 해답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공동의 자산입니다. 오늘날 2030세대는 취업난, 경쟁,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방황합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그 답을 이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에서 일어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역경 속에서 희망을 찾는 법. 이것을 전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시니어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각 기업, 대학,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퇴한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취업, 창업, 인생 설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취업 스펙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세대 간 연결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전수, 경쟁이 아니라 공존. 그리고 이 관계에서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멘토를 하는 시니어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찾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감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주는 것이 구했어요. 곧 받는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순환입니다. 인생 이막의 서막. 드디어 다시 일자리를 처음 구했어요. 그 남자로 돌아갑시다. 찾았습니다. 그는 일자리 지원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담사를 일자리를 만났습니다. 구했어요. 어떤 찾았습니다. 일을 해오셨나요? 그는 이력서를 꺼내는 대신 천천히 드디어 말하기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구했어요. 30년간의 찾았습니다. 이야기.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드디어 부하 직원을 일자리를 어떻게 구했어요. 이끌었는지, 찾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상담사는 이력서보다 드디어 그 이야기에 일자리를 더 구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경험들이 정말 값지네요. 지금 드디어 우리 지역에 딱 일자리를 맞는 구했어요. 곳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일자리를 그것은 구했어요. 앞으로 써나가야 찾았습니다.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 혼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드디어 함께 일자리를 써야 할 구했어요. 이야기입니다. 찾았습니다. 954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당신이 구했어요. 살아온 시간들은 찾았습니다. 결코 낡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쌓인 것들은 여전히 드디어 세상에서 일자리를 필요합니다. 구했어요. 당신의 실패 경험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고 당신의 성공 방식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인생 이막은 막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도 말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짐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혜를 이어받아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차례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숨쉰다는 것입니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